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오늘 사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새 원내대표를 뽑기로 했고요. 그때까지만 임기를 맡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 전에 계속 김관영 원내대표 사퇴 요구가 있었을 때 내걸었던 말이, 그러면 나한테 물러나라고 하는 분들 이 다음 총선에 3번 달고 총선 치르겠다고 약속하면 내가 물러나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바른미래당 안에서 어디로 간다, 어디랑 붙는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니까 바른미래당을 그대로 살려서 3번 달고 간다는 약속을 하면 물러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오늘 이제 물러나면서는 패스트트랙이라든지 이런저런 것 유감 표명하면서 그런 책임을 지고 이제 물러날 뜻을 밝혔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새 원내대표를 뽑는데 그때까지만 임기를 마치겠다고 했습니다. 1년인데 1년을 채 못 채우고 조금 중도 하차하는 건데요. 자, 내년 총선에 통합 연대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바른미래당의 결의였습니다. 이 결의가 과연 어떻게 지켜질지 앞으로 바른미래당을 지켜보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될 것 같은데요. 관련된 녹취 들어보시죠. 그동안 바른미래당의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개혁을 위한 안건을 통과시켰고, 이제는 새로운 모습으로 또 새로운 마음으로 원내 지도부를 꾸려야 한다는 진심 어린 말씀들을 해주셨습니다. 패스트트랙 과정에서 여러 의원님들께 드린 마음의 상처, 또 당의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을 모두 책임지고 원내대표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차기 원내대표가 선출될 때까지만 임기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차기 원내대표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이 새 출발을 하는 그런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바른미래당이 더 좀 단합되고 또 새로운 그런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과정에 대해서 오늘 원내대표 사퇴로 결단을 내리신 거고, 그 점에 대해서는 평가하고, 패스트트랙 자체의 내용이나 그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각자의 생각들은 뭐 그대로 남아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자유한국당이든 민주평화당이든 합당이나 연대가 없다. 바른미래당 이름으로 내년 총선에서 승부를 하겠다, 이 이야기를 오늘 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정태근 의원, 오늘 김관영 원내대표 사퇴도 그렇지만 바른미래당이 합당이나 연대 없다. 예. 지금 이대로 총선 치른다. 이 부분이 아주 참 중요한 결의인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어느 당이 합당하자고 그랬나요? 바른미래당하고? 망설이지 말고 오라고 한 사람은 있었지요. 그 특정 개인에 대한 거고요. 저는 오늘 김관영 원내대표가 늦었지만 저렇게 조기 사퇴를 하고 당을 수습하는 데에 동의한 것이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중요한 문제는 바른미래당은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특히 민주당하고 같이 해가지고 야3당이 패스트트랙을 가는 과정에서 지지율은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 바른미래당의 노선, 전략, 능력, 여기에 어디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떨어지는가라는 것들을 놓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주도권 싸움으로 이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합당 연대의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바른미래당으로서 스스로 자강할 수 있도록, 스스로 반듯하게 쓸 수 있도록 어떤 노선, 어떤 방책, 어떤 능력을 보여줄 것인가,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김영주 의원. 저는 현재 지금 당의 판세라든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 과연 지금 하태경 의원이 주장하고 있듯이 예를 들면 합의문을 쓴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걸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지키기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오늘의 뭐 결정, 김관영 원내대표의 결정은 존중하다시피 되지만 또 원내대표 선거에서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악재들이 존재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2, 3개월 못 갈 겁니다.
그러면 휴지 조각이라고 안 쓰고 종이 조각이라고 쓰신 이유가 있나요? 그 종이 일단은 말하자면 합의문 자체는 휴지는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제 휴지 조각이 될 거다 이런 마음인데 그렇게 쓰면 조금 미안하니까. 네. 예. 최경철 의원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예, 오늘 어버이날인데 뭐 이런 표현을 써서 좀 미안합니다만 네. 김병희 효자 없다고. 미래당이 저렇게 바른미래당이 저렇게 오래 싸워서는 결국 팬들이 다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럼 약이 없다 그렇게 쓰시면 되지 굳이 어버이날. 예, 요 반은 좀 죄송한데 어쨌든 바른미래당의 현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생각해서 이걸 제가 썼는데 예. 어쨌든 바른미래당은 독자 생존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내가 당선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봤을 때 바른미래당 간판으로는 지금 현재 바른미래당 소속 구성원들 중에 당선될 수 있는 사람이 제가 볼 때는 한두 명 될까 말까 합니다. 사실 유승민 대표도 지금 바른미래당 간판으로 되겠습니까? 자신도 잘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저렇게 싸우고 또 화해했다고 또 싸우고 이러는 것인데 어차피 지금 그 내년 총선을 대비한다면 바른미래당은 독자 생존이 어렵다. 결국은 우리 정치가 관성이 굉장히 강한데 결국 양당 정치로 다시 회귀하고 있다. 그 현상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금 여론조사 지지율 한번 보십시오. 한국당이 막 계속 올라갑니다. 민주당도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양 세력으로 결집하는 이 정치판에서 바른미래당이 저런 식으로 오랫동안 싸우면서 국민들에게 내년 총선을 기약시킨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 아닌가. 빨리 헤어지는 편이 내년에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길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노영희 변호사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그런데 바른미래당과 관련해서는 너무 그 여론조사의 지지율 이런 부분에 이렇게 함몰돼서 보는 것은 바른미래당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좀 섭섭하기도 할 것 같아요. 그렇게만 놓고 보면은 제1야당도 한 자릿수로 떨어진 적도 있었고 뭐 그런데 지금 바른미래당이 그래도 총선 통합 연대 불가 결의하면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데 너무 패널들 좀 박하게 보시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김관영 대표가 좀 안타까운 게 물론 오늘 이제 큰 결단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때 이 그 신속 법안 처리와 관련해서 김관영 대표가 했던 행동이 전 잘못됐다고 보지 않아요. 예. 근데 본인이 그거를 끝까지 그 본인이 이제 잘했다라고 하는 거 내지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상대방들에게 설득을 시키고 이런 작업이 조금 더 부족했다. 근데 그거는 김관영 대표가 제가 좀 잘 아는데 마음이 좀 여립니다. 나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작용했던 것 같고 이번에 뭐 합당 불가, 연대 불가 이런 강령을 내건 것은 출구 전략이죠. 김관영 대표가 원내대표직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예. 그동안에 본인이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부정하는 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는 모두에게 뭔가 하나의 조건을 걸고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마치 이제 정리가 되는 듯한 모양새를 취하는 것이지 실제 뭐 연대 불가, 합당 불가 이런 것이 물론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엔 그것의 퍼센테이지가 더 클지 모르겠지만 좀 지나면 아마 그것은 그렇게 썩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예. 한번 지금 약속한다고 해서 연대 불가, 합당 불가가 뭐 무조건적으로 꼭 지켜야 되는 법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오늘 얘기했던 그런 것들은 김관영 대표가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기 위한 혹은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기 위한 조건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 자체가 그렇게 썩 아주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김관영 대표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